그 의도가 지금 의도와 타이밍이 의혹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이 시점에 너네 총장 빼고 가자라고 법무부가 제안한 다음 이 시점에 서둘러서 하느냐. 전임 법무부 장관도 유보해놨던 마당에 그게 뭔가 깨끗하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 보기에. 우리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거의 사문화가 됐었죠. 피의사실 공표죄를 두고 있는 목적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수사가 방해를 받지 않고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은 그 피의자가 공적인 인물이거나 그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필요하다면 일정은 양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방해라든가 수사 개입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는 더 철저히 보완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검찰에서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 보호보다는 이것이 과연 수사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가 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의사실 공표죄 자체가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수사에 방해하지 말아라라는 목적으로 만든 범죄인데, 지금 오히려 법무부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그 수사 진행상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아서 오히려 수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박 의원님께서 의도를 보지 말고 결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그동안 많은 여태껏 우리나라 사건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고 있었고, 또 피의자에서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 김모 씨, A모 씨 이런 식으로 철저히 다 인권을 지켜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과연 지금 검찰 수사가 피의 사실 공표가 되면서 여론의 수사라든가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상황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검찰 수사보다 언론이 더 발빠른 제보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의 단서를 얻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이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수사 방해 내지는 그 피의자 인권을 목록을 앞세워서 어떤 몇몇 수사에 있어서 동력을 상실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기가 너무 잘못 선택된 것이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민주당원도 아니시고 오버하시지 말라. 굉장히 점잖은 충언을 저희 돌직구 방송에서 던졌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상당히 불쾌하셨던 모양입니다.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화딱지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신파, 박용진, 김혜영, 금태섭. 네. 이 세 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의로운 분들처럼 지켜 올리더라고요. 조국을 옹호한 사람들은 소신이 아니었고 그분들만 소신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용진 의원이 진짜 말을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 하면, 나는 복면을 안 쓰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과 복면을 쓰면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내가 민주당원이고 아니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돼요. 적당히 좋은 얘기해서 자기 이미지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속 정당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해올 때 그거를 제대로 받아쳐야죠. 제가 그거보다 화딱지 났다고요. 자,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유시민 이사장이 저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드렸던 질문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께서 왜 마스크를 쓰고 하느냐, 마스크를 벗고 해라, 물반 고기반이다, 자유한국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라는 주장을 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거고, 박용진 의원의 그때 당시 답변은 오버하지 마시라, 우리 젊은이들의 피와 유시민 이사장의 젊었을 때 피해는 그 끓는 점은 다르지 않다 라는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적당히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말을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바로 당사자에게 물어보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답변입니다. 적당히 자기 이미지 개선하려고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적당히 자기 이미지. 우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상당히 뒤끝이 있으세요. 뒤끝이 있다. 이 일이 있었던 지 꽤 지났는데 굳이 저기 나가셔서 저렇게 뒤끝 장렬 발언을 하시고, 또 보면은 거의 척척 박사세요.
척척 박사. 그래서 토론하는 방법, 국회의원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한 템포 참을 렵니다. 한 템포 참겠다. 오늘은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추석 때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엄청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말들로 인한 혼란과 이런 것들을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들 가고 계시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무슨 뭐 홍준표, 민경욱 거의 드자비 하듯이 뭐 유시민, 박용진 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이는 거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민주당 당원이잖아요. 예.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소신을 가지고서 할 건 하겠습니다만 유시민 이사장하고 뭐 티격태격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알릴레오 하시게 될 때 예. 불러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정중하게 토론의 방법, 국회의원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수업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참겠다. 나중에 따로 불러주시면 수업을 받겠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때 그 소신 발언하신 게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주장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적당히 자기 이미지 개선하려고 적당히 둘러댄 거다. 제가 제 이미지를 생각했으면 조국 장관에게 쓴소리 할 필요도 없고요. 유시민 이사장한테도 쓴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유치원 3법 관련해서요. 유치원, 사립유치원의 이런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여야를 통틀어서 국민적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해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재벌 기업과 관련해서도 소신대로 얘기를 해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유시민 이사장 지지층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죠. 근데 거기에 제가 뭐 하려고 제 이미지 개선하려고 그랬으면 뭐 하려고 개선할 이미지도 없고요. 개선할 것도 없고 제 입속만 차리려고 그랬더라면 그런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묻어갔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태도와 유시민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국회의원 태도가 좀 다른 것 같고 유시민 이사장이 생각하시는 20대의 태도와 또 제가 생각하는 20대의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그들이 상심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윽박 지르는 거, 구박하는 거, 또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훈계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묵묵히 들어주는 예. 것이 이 시대 어른의 역할 그리고 한때 그 사회적 저항을 했었던 사람들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시민 이사장께서 지적하신 이미지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동양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 그것과 관련돼서 농담을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의 취지가 농담이었다라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졌다면 이게 문제인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15분 44초 통화했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팩스체크와 관련된 통화였고 절반 정도는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는 거였어요. 그 총장님은 그 여러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극으로 치면 2막에 해당되는 거. 처음에 언론의 문제제기와 야당의 폭로. 그게 1막이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 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이때가 2막이에요. 지금 3막이 열린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그냥 쏠려면 쏴 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조국 임명. 그게 이제 새로운 막 3막이 열린 거고 이 싸움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리스크를 떠안고 지금 대통령도 가시는 거고 저도 가는 거예요.